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삶의 길잡이가 되는 책을 만나는 건 참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흔을 앞두고 참 막막했던 기억이 있어요. 일도 그만두고 싶고, 자존감도 꺾이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좋은 책들에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흔의 나를 올린 책 3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직업,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게 해준 책들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멘토이자 길잡이가 돼주는 책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미경의 마흔수업입니다. 저는 이 책에 퇴사 충동을 막아준 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저자가 스타 강사인데다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의 요지가 3가지 점에서 너무 신선했고 결과적으로 경력 단절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 3가지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흔은 아직 인재다 라는 말이었어요. 왜 마흔이나 됐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런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인사철마다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장기 말이고 기자로 15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전문성이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위를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위에서 한 소리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와 내가 40씩이나 돼서 계속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일해야 돼?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사실은 그 모든 생각들이 30년 전에 마흔의 이미지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한국인 평균 수명은 65세에 불과했어요. 기대 수명이 60대면 40대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훨씬 넘어온 거예요. 뭔가를 정말로 정리를 해야 될 시기죠. 하지만 앞으로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의 마흔은 아직 절반도 채 오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책에서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으니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책의 한 구절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 100세를 기준으로 인생을 24시간에 빗대어 계산하면 1년은 대략 14분 24초. 그렇다면 40세는 오전 9시 36분이다. 이제 막 출근해서 일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어떠세요? 이렇게 시간으로 보니 마흔이야말로 정말 한창이구나 하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었습니다. 겨우 오전 9시잖아요. 한창 일해서 경력을 발전시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아직 마흔은 투자해야 할 인재라는 거죠. 100세 시대에 진짜 내 나이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나이에서 17살을 빼면 된대요. 만약에 딱 40세라면 23살인 거예요. 너무나도 젊고 너무 한창이죠.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놀란 사실은 진짜 성공은 50대 이후부터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마흔쯤 되면 이 정도는 해놔야지, 뭐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이 책은 이게 굉장한 착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력을 잘 개발해온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든 전문가로서 한 영역에서 인정을 받아서든 커리어의 꽃을 활짝 피우고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50대 이후부터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흔을 앞두고 있을 때가 일한 지 15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많은 시간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분야에서 달인이 되기 위해서 딱 절반 정도 온 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마흔에 대한 섣부른 감상 때문에 그냥 놔버리려고 했구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지막 아하 모먼트입니다. 60대는 두 번째 20살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 설레는 문구예요. 20살 듣기만 해도 풋풋하고 아름다운데 60대가 두 번째 20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과 육아 같은 40대의 치열한 삶, 의무 이런 데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마치 20살 때처럼 아주 자유롭게 꿈꾸고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때와는 달리 돈도 있죠? 경험, 자신감, 또 가족,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40대를 포기하지 않고 50대까지 아주 치열하게 보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설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60대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은퇴를 준비할 나이가 아니라 다시 20대처럼 훨훨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이란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요, 60대가 지난 50년간 스스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 같은 시간,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절, 최고의 황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은 뒤에 친한 대학 친구들에게 이 문구를 공유해줬어요. 모두 다 20살에 만났거든요. 지금은 일한다고 애 키운다고 바빠서 브런치 날짜 하나 잡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60대는 두 번째 20살이다. 이 구절을 전해주니까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 키워서 독립시키면 전시회도 가고 브런치도 먹고 다시 대학 때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어울리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60대에 또 다른 청춘을 즐길 수 있다는 소망과 설렘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는 제 삶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꾼 책이었어요. 아, 이렇게 40이 돼서 고생하고 깨지는 게 내가 무능력하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굉장히 정상이구나. 또 성공과 은퇴의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인생의 큰 흐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좀 잘못돼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단지 내가 40에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섣불리 일을 관두거나 하지는 말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오은영의 화해입니다. 이 책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준 책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40 무렵에 정말로 우연한 계기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의 광고 한 구절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40이 되니까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저자는 소개가 따로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육아 멘토시죠. 이 책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내 경우와 비슷하구나 한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까 싶어서 마음 아픈 사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의 다양한 사연이 정확히 내 경우와 똑같아서 공감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연이든지 오은영 박사님이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 마음을 낚아챘던 이 책의 광고 한 구절, 당신 탓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비뚤어진 관계에서 오는 죄책감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면, 자녀라면 이래야 한다, 이런 당위성, 의무감이 관계의 삐걱임과 불균형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아주 독성이 강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심리교육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이 이 책에서 공식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의 화해는 나를 상처 준 사람들과의 화해가 아니고요. 그 상처를 받아놓고도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미워했던 나 자신과의 화해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책이 왜 40하고 연관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40을 제2의 사춘기라고도 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 때 우리는 보통 나는 누구고 세상은 어떤 곳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쯤 되니까 그것과 비슷한, 하지만 한층 깊은 고민과 괴로움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결국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년기나 사춘기 시절 상처, 트라우마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 이후로 심리학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내 과거를 들여다보고 나를 이해하는 과정을 1년 정도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그 작업의 첫 책이었습니다. 첫 발을 떼게 해줬고요. 일단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전문가의 아주 의지할 만한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시작한 거라 큰 힘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책은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책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40이 됐을 때 일이나 커리어만큼 결혼과 가족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가정의 중심은 결국 부부입니다. 그런데 30대에 결혼했다면 40쯤 되면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거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긴장과 상호 존중 이런 게 많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몇 해 전에 타계하셨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실천적 변증론적 관점에서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실천적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살면서 실제로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직업, 성공, 가족, 결혼
결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셨고요. 변증론적이라는 건 기독교적인 관점을 현대 사회의 지적 주류 속에서 비교해 가면서 읽을 수 있게 논증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신학적 관점을 현대 철학사 안에서 논증을 하거든요. 특히 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은 결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책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지만 딱 3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모든 현대 문화와 미디어가 완벽한 소울메이트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면에서 딱 맞는 상대와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딱 맞는 짝 같은 것은 애당초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설령 또 처음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이 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민하고 이기적이며 미성숙한 이들이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어떻게 순식간에 천사가 되겠는가?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한결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사랑을 지켜준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사랑이 약속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혼이란 그 약속이 사랑을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매일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결혼하면 서로의 허물까지 공개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약속이 사랑을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혼이란 약속이 얼마나 큰 무게와 의미를 지닌 약속인지 왜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시에 신 앞에서 수직적으로 맹세하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내 배우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결혼 생활 내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은연중에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화가 나거나 부부싸움을 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관계의 분열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A4 4장 분량으로 요약을 해서 남편에게 브리핑을 해줬어요. 그냥 읽어보라고 하면 절대로 읽지 않을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듣고 난 뒤에 남편의 반응은 좋은 말씀이네 였습니다. 응? 뭔가 더 깊은 토론, 심도 있는 대화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재빨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책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좀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데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마흔 수업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40대부터는 50점이 만점이다. 결혼한 지 10년을 더 지내면서 모든 업앤다운을 함께 겪고 나서도 배우자에 대한 점수가 50점 정도 나온다면 그건 만점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관대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부부. 앞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흔을 바꾼 3권의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읽고 나서 이거 조금 더 빨리 읽을 걸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 한편으로 지금이라도 읽어서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책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처한 상황이나 연령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바꾸는 재미있는 책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